네,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이 사진을 잘 찍었는데요. 억지로 웃은 것 같은데요. 아이고, 사실은 그때 저도 한참 울고 난 뒤였고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때 저를 만나서 한참 그 눈물을 많이 흘리신 이 최순실 사건의 특징은 뭐냐면은 검찰이 바로 개입을 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예. 공범으로. 그래서 그것이 바로 11월 20일 네. 이영렬 서울지검장이 발표한 최순실 공소장이에요. 요겁니다. 요 공소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자라고 그러네요.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단순한 정치적으로 무능하다거나 정치적으로 무슨 부적격하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범죄인으로 공식적으로 지명이 돼 버렸기 때문에 국회의 탄핵은 불가피한 절차가 돼 버린 거예요. 저 지금 와서 보니까 굉장히 황당한 건요. 네. 10월 24일 날 처음 문제가 제기됐는데 네네네. 11월 20일에 한 달도 안 돼서 네네. 사유가 다 나왔고 그 사유에서 더 벗어난 게 없어요. 정작 보니까 특검은 한 게 네. 없고 보니까 결국 이영렬 네. 당시 박근혜 정부에 있는 박근혜 정부 하에 있던 법무부 소속인 서울중앙지검의 지검장이 수사본부장으로 했고 수사본부장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적을 했다. 이게 네. 사실 상당히 좀 핵심이에요. 충격적입니다. 그게 네. 핵심이고요. 그 국회가 말이죠. 네. 탄핵은 탄핵한 소추장을 12월 9일자 국회의 탄핵 소추장을 보면요. 네. 증거를 하나도 안 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는 증거 조사를 한 적이 없어요. 네. 국회는 아무것도 입증한 거 없고 조사한 것도 없어요. 국회는 순전히 이영렬 서울지검장이 발표한 그 공소장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옮기고 증거도 검찰의 공소장을 증거라고 제시한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네. 헌법재판소의 판결도요. 다른 사유들은 다 탄핵이 안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결정을. 그랬던가요? 예, 맞아요. 그렇고 탄핵 사유다. 네. 이거는 범법이다. 이렇게 판단한 부분은 바로 이영렬 씨가 기소했던 그 부분입니다. 네. 거기에 추가된 거 하나는 특검의 조사에 불응했다는 거. 네. 그거 하나만 추가되어 있습니다. 네. 박근혜 탄핵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서울지검의 11월 20일자 공소사실. 네. 거기서 된 건데 이거는 법적으로는 공소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소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로 안 들어갔거든요. 네네네. 공소 외 기소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위법한 기소예요. 기소한 네.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기소 안 한 것도 아니고 네. 사실상의 기소라고 말하고 저는 네. 싶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했던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이가 어떻게 보면 태블릿 PC 보도가 10월 24일이었는데 한 달도 안 된 11월 20일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네.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하여 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해서 이 수사 결과 내용 때문에 결국 국회에서 탄핵이 결정된 네. 거죠. 특검은 사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시고 난 다음에 네. 네.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할 때 그 네. 구속 사유들을 전부 특검이 네. 소위 뇌물죄다 이러한 거 가지고 구속을 한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그런데 구속에 관여된 거는 구속은 특검이 한 거고 네. 탄핵은 서울지검이 한 거예요. 네. 11월 20일 날 이영렬이가 공소장을 발표하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김현웅이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3일 뒤에 네. 사의를 표명합니다. 이건 또 무슨 스토리가 있는 걸까요? 이 시점에서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검찰은 아시다시피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거 있죠. 네. 그래가지고 검찰의 어떠한 그 기소가 특히 이러한 그 현직 대통령의 그 신분에 관한 문제가 직접 거론되고 있는 이러한 중요한 그
공소장에 대해서는 네네. 그 담당 검사장 수준 가지고 이것을 결정할 수는 그쵸, 없습니다. 그쵸, 그쵸. 네. 이거는 분명히 그 상급 결재자인 그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그분들의 그 결정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뭐 이영렬이가 물론 뭐 본부장이라고는 하겠지만 대통령, 정작 그렇죠. 대통령을 조사도 하지 않고 공소장에 네. 이름을 공범으로 올린다. 네. 이런 결정을 네. 이영렬 당시 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었겠느냐. 지금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거는 명령 체계상 불가능한 겁니다. 법무부 장관의 결재가 필요한 거고 네네. 여기서 사임을 했다는 이야기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김현웅 장관은 그 결정에 내부적으로 불만이었어요. 이 부분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그렇죠. 위해서라도 반드시 본인이 왜 그때 하필 그 순간에 3일 뒤에 사의를 표명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셔야 할 걸로 예.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뿐만 아니라 저는 이 역할에서 황교안 총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당시 때 황교안 총리가 전직 그 직전에 법무장관이었습니다. 네. 그쵸? 직전에. 네네. 네. 김현웅 법무장관 네. 바로 직전. 직전에 법무장관이었고 황교안 씨는 원래가 공안통이에요. 그 통진당 해산 사건, 그렇죠. 네. 그 법무부 장관 때 그 사건을 지휘를 해가지고 그 점에 대한 어떤 그 평가도 작용을 해서 총리가 된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많은 점에 있어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가 그 법률통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 전직 법무부 장관이었고 황교안 총리에게 상당히 의지하고 네네. 또 많은 위임을 하고 네. 믿고 네네. 그분의 거기에 의지했던 그러한 네. 상황이었지 않았나 이렇게 네. 봅니다. 네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김현웅 장관보다도 네네. 오히려 총리가 네. 이 문제를 결정했을 것이다. 네. 이렇게 그러- 본다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이영렬 서울지검장의 현직에 있는 검찰이 네네. 현직의 대통령을 조사도 안 하고 네. 피의자로 입건도 안 하고 참고인으로 부르지도 않고 네.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다른 사람을 대통령 친구를 기소하는 척하면서 느닷없이 네. 공범으로. 느닷없이 이거 공범으로. 대통령이 공범이다. 네. 근데요 여러분들이 이 죄명이 뭐냐 한 줄 아세요? 네네. 이 죄명이요 직권남용과 강요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세 가지입니다. 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예요. 네네. 네. 신분범이죠. 신분범입니다. 네네. 네. 그러면 최순실이가 공무원이냐 하면 공무원이 아니에요. 네네. 네. 그런데 최순실에게 직권남용죄를 어떻게 적용합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최순실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표현은 최순실을 기소한 거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그쵸, 기소한 겁니다. 그쵸. 네. 박근혜 대통령을 먼저 기소를 해야만 최순실은 공범이 될 수 있는 그쵸. 거예요. 네. 법적으로는 이거는. 네. 그러면 실행 정범인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도 하지 않고 네. 불러보지도 않고 요걸 네. 두드리시면 어떻게- 여기 시끄럽답니다. 네. 그러면 불러보지도 않고 조사도 안 해보고 네. 알려주지도 않고 네. 당신이 지금 이러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혐의를 받고 있으니까 네. 언제 와서 의견 좀 말해 주시오. 네.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소위 법률 용어로 입건이라고 그래요. 네. 입건이 안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입건이 안 된 사람을 어느 범죄의 그 범인으로 발표를 하면 우선은 명예훼손죄가 바로 성립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를 범죄인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죄도 해당이 됩니다. 네. 제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영렬 지검장이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그 윤석열 네. 그쵸 윤석열하고도 좀 갈등도 있었고 그 갈등 때문에 윤석열은 네네 바로 대구고검인가요? 어디 네. 고검으로 그쵸, 가서 그쵸. 3년간 네네 3년간 한직을 돌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영렬 같은 네. 경우가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그 정부에서 또 열심히 윤석열 같은 사람을 탄압했던 네.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스탠스가 바뀔 수가 있을까요?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그 당시 이제 검찰총장이 김수남이었죠. 네. 김수남이 검찰총장이고. 그러면 그런 네. 이영렬 당시 수사본부장의 결정에 네. 그러니까 김평우 변호사님은 김수남 검찰총장 그리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 그리고 그 위로 그 위로 황교안 총리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사건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은 게 명백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사건의 결정 과정에 관여했던 사람은 황교안, 김현웅, 김수남, 이영렬 이렇게 네 사람이라고 보시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영렬 씨가 직접 발표한 사람이니까 행동자죠. 네. 김수남 총장하고 김현웅 김현웅 장관은 중간 중간 결제자고 결제자. 최종 결제자는 총리예요. 네. 황교안 총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정치적인 의미라든가 법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황교안 총리가 바로 최종 결정자로서 모든 책임은 황교안 총리한테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네. 네, 저희가 김평우 어떻게 보면- 뇌피셜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건 아니, 왜냐하면 그거는 뭐 그거는- 김평우 변호사님은 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하셨고요. 누구나 박근혜 대통령 네. 사건에 대해서 그 변호인이셨습니다. 박근혜 네. 대통령 사건의 변호인이셨어요. 제가 네. 네. 오늘 방송에서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김용호 부장은 왜 한마디도 안 하냐. 네. 그걸 졸리면 들어가서 자라 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생각을 한 게 네. 사실 가로세로 방송을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저는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입장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호감을 가지고 네. 있죠. 네. 그리고 저는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네. 희망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김평우 변호사님 말을 굉장히 유심히 들었는데 네. 네. 이거는 저희가 황교안 대표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네. 제가 지지자 입장에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왜냐면 본인 이전에 해명하실. 그 유영하 변호사도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불편한 심정을 전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물쩍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실 계속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네. 황교안 대표가 지금까지 뭐 국회의원이 된 적도 없고 네. 사실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저희 같은 지지자들도 이거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 제가 볼 때는 뭐, 네. 이 김평우 변호사님의 말씀이 논리적으로 뭐 이상한 게 없습니다. 네, 저는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해서 저는 황교안 대표의 입장을 듣고 싶어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다시 좀 궁금한 게 네.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가 한 1년 한 5개월 정도밖에 이미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영렬이는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아니 사건이 뭐가- 24일에서 20일이면 한 달도 안 네, 했어요. 뭐가 수사를. 그렇게 급해서 이영렬이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박근혜 정부 하에 있는 이영렬이가 뭐가 그리 급해서 손석희의 그 JTBC 태블릿 PC 보도가 나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그러니까 공소장을 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을 되게 어렵게 들으시는데 아주 충분히 상식적인 의심을 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제가 태블릿 PC의 진실에 네. 대해서는 제일 아시잖아요. 누구보다도 좀 취재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네. 저는 JTBC 방송이 나온 첫날부터 이거는 조작 보도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저 같은 일개 연예부 기자도 그런 판단을 하는데 그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가 다 모여있는 검찰에서 네. 이 JTBC 보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타블릿 PC 보도를 통해서 이런 이영렬 검사의 말도 안 되는 기소가 이뤄진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그것도 알고 있어요. JTBC 보도에 검찰이 개입한 정황이 있어요. 예, 어떤 뭐 정황이 좀 있나요? 그거는 저희 그 변희재 대표의 네. 그 소송 과정에서 네네네네. 이제 심수미 네. 기자의 네. 그 지금 위증이 밝혀졌잖아요. 그쵸. 아, 그쵸. 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JTBC 기자들이 태블릿 PC를 자기들이 입수했다고 하면서 네. 그것을 보도하기 전까지 검찰들과 소통하는 기록이 있어요. 촛불에 타 죽고 싶습니까? 저는 지금 황교안 씨를 대통령 운운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요. 너무 빠르다. 대통령 선거는 3년이 뒤에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 사람만이 유일한 후보다. 처음부터 그렇게 이 정치를 하신다 그러면 정치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 정말 이런 식으로 선거를 3년 앞두고 벌써 누구 아니면 대통령 안 돼. 이런 식으로 몰아치는 그런 식의 그 조급증. 이 조급증이 바로 탄핵을 만들어낸 겁니다. 네. 아까 김세희 기자님이 날카롭게 말씀하셨어요. 탄핵의 최고의 문제점은 불과 임기가 1년 몇 개월밖에 남지 않은, 정확하게 말하면 12월 9일자로 본다면은 1년하고 3개월, 네. 2개월, 1년 2개월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에게 그 1년 2개월을 참지 못하고 선거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이 조급증 가지고는 저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 같은 우파 진영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건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를 공격하는 좌파가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좌파들의 공격이 무서워서 먼저 엎드려서 우파 사람 사지로 내몬 사람, 그 사람이 더 악질입니다. 저희가 말하려는 게 저희가 좌파가 돼서 우파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요. 좌파의 공격이 무서워서 진짜 우리 우파 지켜야 될 사람을 사지로 내모는 회색 분자, 비겁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 만약 이 같은 그 당시에 막 여론전, 막 여론 막 마녀 사냥, 이게 무서워서 혹시 먼저 엎드려서 사지로 내몰거나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뒤집어 씌워서 한 사람이 있었다면 저희가 그 부분은 반드시 네, 진실을 알아야 진실을 밝혀내야 되는 거죠. 네. 이건 네. 용서가 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또 정말 기회가 되면 대단한 우리가- 결심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네. 황교안 대표가 뭔가 얘기하면 네.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얘기를 해주시겠죠? 네. 그러나 한국에 들어오시지 못한다면 저희가 쫓아와서라도 네, 저희가 다시 와야죠. 다시 와서라도 얘기를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뭐 황교안 대표님의 반박, 네. 뭐 아니면 해명, 아니면 설명, 상황 모든 네. 게 좋습니다. 저희가 네. LA를 왔기 때문에 또 우리 김평호 변호사님 정말 네. 2년 만에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